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중견 건설회사의 이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20살부터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신입사원 한 명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커피를 들고 들어오다가 그만 민준의 책상 위에 쏟아버린 것입니다. 서류 몇 장이 젖었고 새로 산 양복 소매에도 커피 얼룩이 묻었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것 아닌 일인데. 그날따라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른 적 말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눈이 달린 게 장식이야?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 신입사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연신 사과했지만 민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회사 그만둬. 주변 직원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에도 다혈질이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신입사원은 울먹이며 사무실을 나갔고 민주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 책상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민준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조금만 느리게 가도 경적을 울렸고 신호등에서 앞차가 출발이 느리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일부러 속도를 내서 막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요?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피곤해. 밥 먹고 자야겠어.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아이는 상장을 들고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봐. 아빠 지금 피곤해. 아이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민준의 눈치를 살피며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혼자 밥을 먹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 신입사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더 심하게 혼냈어야 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도 민준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조금만 늦어도 짜증이 났고 사람들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이 보고를 하면 트집을 잡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아침을 맞이한 적 있으신가요? 어제의 화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세상 모든 것이 짜증나 보이는 그런 날 말입니다. 점심시간 민주는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 귀찮았습니다. 식당 직원이 주문을 잘못 받아서 다른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주문했어? 민주는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지만 민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불과 5분 정도였지만 민주는 참지 못했습니다.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회사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민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이사,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 민준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들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주 몇 병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술을 마시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술을 마셔야 잠이 왔고 술을 마셔야 화가 조금이나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민주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지우가 아빠한테 상 받은 거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당신도 나한테 잔소리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이래?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편이 자신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취기가 올라오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화나게 하는 걸까? 왜 아무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걸까? 왜 세상은 이렇게 짜증나는 걸까? 새벽 2시 민주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느낌은 뭘까? 분노일까? 불안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한 그런 밤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습니다. 겨우 42살인데 마치 50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늙어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출근에서도 민준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식사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오히려 짜증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민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 화를 내며 거절했던 거래처가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억 원이 넘는 큰 계약이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이사,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거래처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르십니까? 민준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분 늦은 게 뭐가 그리 큰 문제입니까? 민준 이사, 요즘 당신 좀 이상합니다. 직원들한테서도 불만이 많이 들어옵니다. 당분간 업무에서 손 떼고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은 사실상 대기발령과 다름없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장 앞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회식 자리도 거절하고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지유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유가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집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던데. 민주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딸이 위축되어 있다고? 자신은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모든 게 억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또다시 소주를 샀습니다. 이번에는 5병이나 들고 나왔습니다. 점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딸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소주병을 들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학교 선생님이. 아내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좀 내버려둬.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요.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민주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미쳤다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주는 소주병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졌습니다. 법우님들,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노가 이성을 완전히 삼켜버려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아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딸이 방문 밖에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민주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대신 그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민주는 무작정 걸었습니다. 한강공원까지 걸어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걸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어보니 아내와 딸이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딸의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여전히 사과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주는 출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장에게서 대기발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했습니다. 떠나기 전 아내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줘요. 민준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나간 후 민준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불교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한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입니다. 이 불은 자신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웁니다. 스님의 말이 민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님들이야 세상 편하게 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자신처럼 치열한 현실에서 살아본 적이나 있을까? 채널을 돌려버린 민준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 몇 캔이 보였습니다. 아직 아침인데도 민준은 맥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한 캔, 두 캔. 취기가 오르자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딸은 학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민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잠시 떨어져 사는 게 어떨까요? 민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은 아니에요. 그냥 당신도 좀 쉬고 나도 지우도 좀 쉬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당신 정말 요즘 너무 이상해요. 지우가 아빠 무서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무서워한다고? 자신은 딸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너희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민준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우 데리고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당신 마음 진정되면 연락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법우님들,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나는 순간 그 무게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주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넓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방에 들어가 보니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주에 받은 상장이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자신이 딸의 상장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한 걸까? 커피를 쏟은 신입사원에게 화를 낸 그날부터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전부터였을까? 다음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사과장의 전화였습니다. 민준 이사님, 죄송하지만 회사에 한번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인사과장과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이사님, 최근 몇 주간의 업무 태도와 거래처 상실건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이사님께 권고사직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과장의 말이 끝나자 민주는 귀가 멍멍했습니다. 권고사직?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라는 말인가? 이건 부당해요.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이사,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신의 행동은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 직원들이 당신 때문에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20년 동안 일했던 회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곳, 그곳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도 잃었고 가족도 떠나갔습니다. 친구들도 요즘 민준을 피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화를 내고 다퉜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과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대학 동기 재호에게서였습니다. 민준아, 소식 들었어. 힘들지? 주말에 산사 템플스테이 가는데 같이 갈래? 마음 좀 추스르고 와. 민주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절에 가서 뭐 하겠어. 하지만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민주는 재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호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한 산사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의 작은 절이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한 분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명이 해안입니다. 이틀 동안 편안히 머무르다 가시길 바랍니다. 템플스테이에는 민준과 재호를 포함해 5명이 참가했습니다. 첫날 저녁 간단한 저녁 공양을 마치고 해안 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법당에 앉아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곳을 찾아오셨습니까? 해안 스님이 물었습니다. 한 참가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또 다른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서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스님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군요.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법우님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아시나요? 해안 스님이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민주는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화가 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돌에게 화를 낼까요? 스님의 질문에 참가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신의 부주의를 탓하겠죠.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의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해안 스님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커피를 엎지른 신입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스님을 쳐다봤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그걸 알지?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 표정과 몸짓이 말해주더군요. 회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커피를 엎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사람도 실수로 그랬을 것이고 당신보다 더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해서 혹은 일부러 그런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 신입사원이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그냥 실수였을 뿐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화가 날 수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안 스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날아와 우리를 맞추면 아픕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나를 쐈어? 어떻게 감히 나를 쏠 수 있어? 하면서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진짜 고통은 이 두 번째 화살에서 옵니다. 법문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해안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쏜 걸까? 다음 날 새벽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4시에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스님들이 독경하는 소리가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 가슴속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 전에 잠깐의 자유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절 뒤편에 작은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솔길을 걷다가 작은 약수터를 발견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해안 스님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민준 옆에 서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놀라서 스님을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스님이 화가 많았다고? 믿기지 않으시죠?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출가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거래처가 사기를 쳐서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처럼 말입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제 분노와 스트레스가 어머니를 병들게 한 것이었죠. 병원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놓아라. 화를 놓고 분노를 놓고
원망을 놓으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분노가 저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요. 법우님들, 여러분의 분노가 가장 먼저 상처 입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해안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었고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짓더니 말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지도 말고, 화를 폭발시키지도 말고, 그냥 관찰하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관찰을 해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말입니다. 민주는 스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분노를 관찰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스님은 민준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해보십시오. 화가 날 것 같은 순간 잠깐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가슴이 뛰나요? 얼굴이 뜨거워지나요? 주먹을 쥐고 있나요? 그것들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해안 스님의 말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여전히 화가 치밀었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잠깐 멈추고 관찰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앞 사람이 할인 쿠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을 내거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발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그 감정들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화가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전화 너머로 아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민주는 눈물이 났습니다. 응, 진심이야.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지유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당신 목소리 다르다. 무슨 일 있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절에 다녀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안 스님을 만난 일, 법문을 들은 일, 그리고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노력하고 싶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법우님들,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중요한지 아시나요? 다음 주 민주는 해안 스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민주는 스님께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날 때가 많다고. 특히 혼자 있을 때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서 괴롭다고 말입니다. 해안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분노는 오랜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스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잃었고, 가족도 떠났고, 친구들도 저를 피합니다. 이제 와서 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회복하면 다른 것들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민준에게 명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 10까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떠올랐고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민주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많았는지, 왜 작은 일에도 폭발했는지. 사실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할까봐 하는 두려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하는 두려움.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그 신입사원에게 화를 냈던 것도, 거래처 담당자에게 화를 냈던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 그것들이 자신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민주는 천천히 과거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신입사원을 찾았습니다. 퇴사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직 회사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신입사원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사님이 왜 저한테? 민주는 그날의 일을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 상처를 준 것, 모든 것을 말입니다. 신입사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님, 저도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제가 과하게 화를 낸 게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법우님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 아시나요? 민주는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동료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아.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매일 노력하고 있어. 민주는 아내에게도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말을 경청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딸 지유와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 지유는 민준을 보고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딸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니. 민준은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지유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화를 많이 내서 지유가 무서웠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화를 내는 게 지유 잘못이 아니야. 아빠 문제였어. 이제 아빠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천천히 봐줄 수 있을까? 지유는 조심스럽게 민준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팔에서 민주는 용서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유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았고 항상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해안 스님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가 법문을 들었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멈추고 호흡하고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아내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따로 살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지만 다시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주말, 아내와 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집을 깨끗이 청소했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제 안 무서워. 지유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유야. 아빠를 믿어줘서. 그날 밤 아내와 민주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요? 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 매일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도 알게 됐어. 법우님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민주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회사에 다니는 대신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원들과 소리 지르지 않았고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직원이 중요한 서류를 잘못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고 뭔가를 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감정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다음에 조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해안 스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님, 오늘 작은 승리를 했습니다. 스님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승리죠? 민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몇 달 후, 민주는 절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에 가족과 함께 참가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은 함께 예불에 참석하고 명상을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지우는 스님들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물어봤고 아내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군요. 민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스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길을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법문 시간, 해안 스님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의 불씨 하나가 천년 공덕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오랜 시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 오랜 시간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스님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한버부님이 그 좋은 예입니다. 분노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분노를 내려놓으면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평화,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말입니다. 법우님들, 여러분도 내려놓고 싶은 분노가 있으신가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요?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스님 되고 싶어. 민준과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래, 왜? 민준이 물었습니다. 스님들은 항상 웃고 있잖아. 화내지 않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민준은 백미러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님이 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빠처럼 매일 노력하면서 말이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화 안 내?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화날 때가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하지는 않아. 심호흡하고 생각하고 천천히 대응해.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작은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민준은 직원들과 자주 대화했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전 회사의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이사, 오랜만입니다.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부장은 민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변하셨네요. 얼굴도 밝아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연락드린 건 회사에서 민준 이사님을 다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예전 자리는 아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장 승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회사에서 제 방식으로 일하는 게 좋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선택입니다. 민준 이사님이 부러워지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의 일들, 지금의 삶, 앞으로의 계획. 헤어지면서 부장이 말했습니다. 민준 이사님을 보니 저도 뭔가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아내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웃으며 들었습니다. 식사 후 민준은 명상실로 갔습니다. 집 한켠의 작은 방을 명상실로 꾸며 놓았습니다. 방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명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지우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같이 해도 돼? 민주는 딸을 안아들고 함께 방석에 앉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어봐. 지우는 아빠를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법우님들, 이렇게 작은 평화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몇 달 후 민주는 해안 스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님,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처럼 분노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민주는 말했습니다. 작은 모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도우는 모임 말입니다. 해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민주는 매주 토요일 오후 절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모였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사람들은 민준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노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는 사람, 직장을 잃었다는 사람, 친구를 잃었다는 사람. 민주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어느 토요일 한 젊은 남자가 모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는 눈빛이 날카로웠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1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민주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이시죠?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남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준호입니다. 친구가 여기 오라고 해서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모임이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근데 정말 변할 수 있나요? 저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자꾸 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주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매주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는 준호에게 명상을 가르쳐 주었고 분노를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주먹을 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변하기로 선택한 거야. 나는 그저 길을 보여준 것뿐이야.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작은 모임은 이제 큰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매주 모임을 이끌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민주는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우는 자전거를 타며 앞서갔고 민준과 아내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행복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예전에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지금은 돈은 적게 벌지만 진짜로 행복해.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구나. 민주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그리고 기다려줘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분노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는 평화라는 빛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법우님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딛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불씨를 꺼뜨리고 따뜻한 빛을 밝혀보십시오.